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승입니다. 오늘은 기획조명 세 번째 마지막으로서 첫 번째는 이제 역대 정권별 주택 땅값 누가 더 키웠나, 두 번째는 현재 부동산 침체에 기여한 전 정부 부동산 23번의 대책이 어떠했나 살펴봤고, 오늘은 현 정부 들어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현재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먼동이 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지표가 더 악화되고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선되거나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기준금리 상승한 시기가 1년 5, 6개월 돼가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 정도에 아마 정점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흐름을 타야만, 그것을 물밑에 조용히 흐르는 흐름을 타야만 부동산 투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정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 첫 번째 5번을 불과 취임한 지 5개월 되네, 6개월 되네, 한 달에 한 번씩 5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내놓은 게 실질적으로 세금 완화부터 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간 폐지했어요. 그동안에는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은 20%, 3주택은 30%를 가산해서 기본세율 플러스 가산해서 세율을 매겼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조정지역에서는 불적용했던 걸 이걸 적용해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이것도 상당히 세금을 절세하는 데 중요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 15년 보유하면은 30%를 공제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80%를 공제해 주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1년간은 상당히 혜택을 받고 1년 후에는 다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고, 일시적 2주택 조건도 조정지역에서 기존에 1년 이내 처분하던 것을 2년, 전입세대 다 전입하던 것을 세대 전원 전입하는 것을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제 부분에 손을 댔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임팩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은 6월 달인데 임대시장. 그동안 임대시장이 특히 임대사업자한테는 전 정부에서는 상당히 막말로 찬밥 신세였어요.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내놨습니다. 임대인도 일반인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보유한 주택을 양도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 2년 거주 요건을 면제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는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면은 상환한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해서 임대시장 대책을 내놨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임대주택도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위해서 건설 임대사업자한테 법인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완화하고 미분양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거주주 의무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여러가지 세제를 혜택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5년 동안 270만원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연간 54만 호 꼴이 되는데 계획은 커 보입니다만 실제 역대 정부 보면은 주택 공급량이 많아야 한 35만 가구 정도, 30에서 35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할란지는 의문스럽고, 주로 GTX 조기 개통을 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참고로 GTX는 A, B, C 노선이 있는데 A 노선은 저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 삼성역에서부터 수서 거쳐서 동탄까지, 이게 제일 빠릅니다. 요게 구간별로 2024년 개통을 하겠다 그리고 전체 개통은 2030년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노선은 아까는 남에서 북 종이죠. 이건 행.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스까지 2030년도 이거를 개통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걸 빨리 조기 개통을 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노선도 마찬가지 남에서 북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거쳐서 안산을 거쳐서 안산 상록수까지, 이것도 2028년도 돼 있는데 조기 개통하겠다니까 어느 정도 단축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는 게 이제 중도금 대출 보증금 확대. 그동안은 분양가 9억 이하에서 주택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줬는데 중도금 대출에 보증을 해줘야만 대출이 나오죠. 은행 그냥 해줍니까? 보증서 들고 가야만 해줍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9억 이하에서 12억까지 늘렸고 청약 당첨자 기준주택 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어디? 투기 과열지구에 있을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규제직을 추가 해제하고 금융 정상화를 시킨다고 그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 강남 같은 데 이런 거를 허용을 했죠. 허용을 했고요. 주택담보대출 15억 초과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는 곳이 경기도 9곳 투기과열지구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 22곳 인천 전 지역 지방에 유일했던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을 31곳 투기과열지구는 9곳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 해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금리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이 풀리면은 상당한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뭐 저번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도 올림픽 당시에 분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부동산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제도고 조정 대상 지역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도 만들었죠. 그래서 투기 가열 지역 같은 서울 전 지역 26곳하고 가천 분당 강명 하남 그 외에는 다 풀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서울 26곳하고 가천 하남 강명 29곳입니다. 이번에 약 75%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었을 게 어떤 혜택이 있나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풀었을 경우에 실무상으로 제가 보는 조gin표입니다만은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조정지역에서 조정 풀어가지고 비조정지역으로 됐어요. 조정지역이 아니면은 이 2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12%에서 8%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2주택, 3주택이었던 것이 가산세 2주택은 20%, 3주택은 30%였잖아요. 이렇게 조정 대상에서 빠지면 가산세가 없어지는 거죠. 상당한 혜택이 크죠.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보도자료가 2020년 5월 9일날 나왔고요. 첫째 나왔고 두 번째는 임대 시장에 대해서 나왔고요. 대책을 세 번째는 공급 대책으로 나온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중도금 보증 대출이나 이런 것을 또 손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번에 규제를 왕창 풀었죠.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조정지역에 빠지면은 LTV DTI가 완화되죠. 대출 40%밖에 못 받는 50%로 60% 늘어난다는 거죠. LTV하고 정확한 명칭은 DTI 대신에 DSR. DSR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다 따지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DSR이라는 이 제도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겁니다. 세제 완화도 이제 조정지역에서 빠지면은 양도세나 중과세 빠지고 취등록세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요. 분양권 전매 기간도 완화되고 5년짜리가 4년 되고 뭐 이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은.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이 상당히 그렇더라도 금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죠. 유비무환이고 미래를 미리 한번 흐름을 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번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이 22년 7월이었어요. 6.3%. 전년 동월 대비 21년 7월 대비 22년 7월이 6.3% 상승했다가 5.7% 한 달 뒤 또 계속 5.6%, 5.7% 이건 소강 상태입니다.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무슨 얘기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으나마는 통계상은 지금 잡힌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더 있죠. 금리죠. 기준금리가 지금 3% 올라와 있는데 11월 24일 또 통화위원회에서 또 몇 프로까지 올릴지는 모르지만 예상하는 게 0.25%죠. 저번에는 2.5에서 3.3% 빅스텝을 했죠. 0.5% 올렸는데 기준금리를 역대 보면 거의 0.25%도 아니라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0.5% 올렸는데 이번에는 0.5%일까 0.25%일까를 봤을 때 0.25%이지 않겠나 이렇게 유력합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그 기준금리가 그렇고 시중금리는 어떤가요? 시중금리는 그 지금 현재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로 봤을 때 유력한 시중은행과 인터넷 뱅크를 봤을 때 4% 초반에서 5% 초반입니다. 참고로 그 인터넷 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뭐 토스은행 이런 데가 담보대출 금리가 싼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 높은 데는 5.18%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금리고 신용 점수가 평균이라고 봤을 때 중간이라고 봤을 때 주택담보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의 2금융권이 아닌 1금융권의 평균 금리는 5%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번 언제 유튜브에서는 몇 달 전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봐서 평균 금리가 4.5%라 그랬죠. 지금은 자료상은 한 0.5% 정도쯤은 평균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대출 한번 볼까요? 신용대출도 오늘 현재 한번 보니까 똑같습니다. 한 6%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하고 한 1%에서 많게는 2%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5%에서 6% 사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7%, 8% 하던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2금융권 신용점수가 안 좋거나 2금융권이거나 신용대출이거나 이런 경우 7%, 8%는 못했고요. 법상 대부분 20%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택담보 평균대출은 현재는 5%에서 6%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그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